네, 이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윈도우 중용 프로그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GitHub에서 소스를 받아서 어, 그 자기 로컬 폴더에 다운받으면 스텝 1부터 스텝 14까지 소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스텝 1, 스텝 01에 해당하는 소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스텝 01은 실제로 제가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았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자동으로 생성한 코드를 그대로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나 2017을 이용해서 코드를 생성을 하면요, 똑같은 코드가 생성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거기다가 코드를 추가하고 추가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스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요, 자동으로 윈3이용 코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서 New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C++ 윈도우즈 데스크탑에 보면 윈도우즈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그 GUI를 사용하는 표준 어플리케이션이 됩니다. 로케이션을 적당히 지정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리니어 알지브라 vs 2017 이렇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OK를 누르고요. 네, 비주얼 스튜디오 01 2017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폴더를 생성을 하고요. 자동으로 필요한 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에서 빌드를 한 다음에 네, 실행을 해보면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기본으로 만들어진 코드는 보면 기본적인 메뉴를 가지고요. 그 표준적인 그 UI와 메뉴를 가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코드가 그대로 스텝 0일에 있는 겁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나 더 낮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2013에서 파일 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비주얼 C++ 윈3이 선택을 하고요. 2013까지도 보면 아직 MFC용 프로그램도 만드는 그 위저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윈3를 선택을 하고 윈3이 프로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폴더를 지정을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201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누릅니다. 2013에는 위저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넥스트 누르고요. 프리컴파일드 헤드를 그 디세이블 시키는 옵션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할 때는 그 STL 옵션을 저는 꺼줍니다. 이게 옛날 함수들도 가끔 그 빠르게 테스트할 때 필요를 하거든요. 그래서 STL 옵션을 꺼주도록 하십시오. 이걸 키면은 뭐 그 예전에 안전하지 않은 버퍼 관련 함수들, 뭐 strcpy라든지 뭐 strcat이라든지 이런 함수들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꺼서 그런 옛날 함수들을 쓰도록 하고요. 실제로 여러분이 응용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이걸 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지 않은 함수들은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셔야지 프로그램이 불법적인 이제 변조로부터 막을 수 있습니다. 예, 피니시를 누르면요. 역시 비주얼 스튜디오 2013이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을 합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요. 표준 응용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똑같이 파일 메뉴, 헬프 메뉴 가지고요. 어바웃 선택하면은 대화 상자도 하나 출력을 하고요. 파일 메뉴 엑시 선택하면 종료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스를 올린 것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7로 작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유니티 관련 영상을 만들 때 비주얼 스튜디오 2017을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일반적으로 2013으로 작업을 하고요. 더 이상 이제 그 최신 C++ 소스 코드가 사용이 돼서 작업 힘들다고 판단이 되면 버전을 2017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보다 많은 곳에서 코드가 호환되는 걸 보증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첫 번째 단계에서 생성된 코드는 윈도우 중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윈도우 중용 프로그램의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3이 코드를 생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같이 올린 이 PDF 파일을 같이 보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십시오. 네,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서 코드를 생성하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이 실행된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만들 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윈도우즈가 3개 있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윈도우즈 운영 체제는 이렇게 각각의 윈도우에 대해서 윈도우 정보를 관리하는 구조체를 생성을 하고요. 각각의 구조체에 대해서 유일한 ID, 정수를 할당을 합니다. 그것을 윈도우즈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핸들로 자동차를 이렇게 조정하듯이 윈도우 핸들로 윈도우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체에 붙여진 유일한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1번 윈도우에 대해서 윈도우즈가 1번 윈도우의 위치, 뭐 기타 정보들을 가지고요. 2번 윈도우에 대해 가려졌잖아요. 이런 정보들을 이제 구조체로 유지를 하고 이 윈도우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은요, 이 윈도우 핸들을 알아야 되는 거죠. 3번 윈도우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조체를 관리를 하고 각각의 유일한 번호가 할당되도록 윈도우즈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걸 윈도우 핸들이라고 하고요. 네, 그것을 윈도우즈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윈도우 정령 프로그램에서는 이것이 핸들이라는 구조체로 2017 코드를 볼까요? 보면 뭐 H 인스턴스 그 다음에 뭐 윈도우 핸들 보면은요 그 뭐 마이 레지스터 클래스나 크레이트 윈도우를 보면 HWND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핸들 투 윈도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내부적인 디파인을 보면 정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을 핸들이라고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에 뭔가를 그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2번 윈도우에 뭔가를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영역을 클라이언트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클라이언트 영역에 그려야 되죠. 그러면 이 그리기 영역에 대한 정보를 역시 윈도우즈가 구조체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윈도우즈는 디바이스 컨텍스트라고 하고요. 이 영역에 그리려면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요 영역은 이 윈도우에 속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2번 윈도우에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얻으려면요. 2번 윈도우 핸들을 파라미터로 전달해주고 getDC 아니면 begin paint 같은 걸 호출을 해서요. 디바이스 컨텍스트 구조체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대한 핸들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getDC를 호출할 때는 윈도우즈 핸들을 명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윈도우즈 핸들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컨텍스트 정보가 구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 디바이스 컨텍스트에는 뭐 클립 영역이라든지 펜이라든지 뭐 브러쉬라든지 선택된 폰트라든지 매핑 모드라든지 그런 것들이 쭉 관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구분하는 유일한 핸들 값이 있겠죠. 그것을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예제에서 사용해 볼 것은 비긴 페인트인데요.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이라고 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HDC로 탭 디파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 코드에 onPaint 함수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윈도우즈 프로그램에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따라 하시고요. 제가 마지막에 추천하는 그 문서를 참고로 해서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의 구조를 파악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 시리즈의 목적은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3D 그래픽스의 개념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약간만 이해됐다고 싶으면 전체를 다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리기 루틴이나 뭐 기본적인 메시지 펌프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된다면 그냥 이 시리즈를 계속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onPaint 함수를 추가를 해서요. 그리기 함수를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의 시작 함수는 winmain입니다. winmain에서 시작을 해서 그 메시지 루프가 있고요. 다음에 레이스트 클래스를 할 때 보면 그 윈도우즈 프로시저를 등록합니다. 윈도우 프로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윈도우즈에서 메시지가 발생하면 윈도우 프로시저가 호출이 됩니다. 대표적인 메시지는 wmpaint라는 메시지인데요. 윈도우즈 영역을 그려야 될 때 이 wmpaint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onPaint 함수로 호출해 보도록 하고요. 화면에 뭔가를 그리려면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미 윈도우즈 wmpaint 메시지에서는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begin paint로 얻습니다. 그래서 onPaint에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이렇게 파라미터로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onPaint 함수를 윈도우 프로 위에 이렇게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홈페인트 함수를 정의를 했고요. 빌드에서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고요. 네, 그 다음에 홈페인트 함수 내부에 그리기 코드를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그리기 함수가 있는데요. 일단 좌표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클라이언트 영역은 스크린 좌표계라는 걸 씁니다. 이걸 스크린 좌표계라고 합니다. 스크린 좌표계는 축을 2개 쓰는데 이 가로로 증가하는 x축 이걸 x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로 증가하는 y축 그리고 스크린 좌표계 원점은 좌측 상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세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값은 좌측 상단이 됩니다. 이런 좌표계를 쓰는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선을 그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선을 그리는 함수가 있는데 그래픽 모드에서 보이지 않는 현재 위치를 나타내는 CP라는 것이 있습니다. CP를 Current Point라고 하는데요. 그 그래픽의 그리기 시점이 되는 현재 그 점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XY 값이 되겠죠. 이 CP를 XY 위치로 옮겨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move to, move tx 이런 함수가 있고요. 그럼 파라미터로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에 대해서 XY 이렇게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CP에서 특정한 위치까지 선을 그려라 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ine to ex라는 line to 혹은 line to x인데요. 역시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에 뭐 이렇게 파라미터를 명시를 해주면 됩니다. 정확히 파라미터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이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페인트 함수 내부에 이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tx 그다음에 0,0 위치로 CP를 옮긴 다음에 100 위치로 선을 그리는 거죠. 마지막 파라미터는 뭐 CP 값을 리턴한다든지 어떤 값일 건데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널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온페인트 내부에 함수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ove to ex 해서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에 0,0에 다음에 line 2에서 100, 위치로 선을 그립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0,0 위치에서 100, 위치로 이렇게 선이 그려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을 언제 처음 배웠는가 하면 1989년, 9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언급할 게 있는데 스크린 좌표계가 보면 서로 좌우 직각이고 좌우의 길이가 똑같은 유닛 랭스라고 하거든요. 길이를 쓰죠. 왜 세 축을 쓰지 않을까요? 왜 서로 직각이 아닌 축은 쓰지 않을까요? 왜 XY 길이가 서로 다른 것은 쓰지 않을까요? 뭐 일단 직관적으로 이상하죠. 이렇게 쓰면. 하지만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겠죠. 이런 것들은 이 시리즈 영상에서 벡터와 뭐 좌표계 하고 매트릭스를 설명을 하면서요. 뒤에서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90년도에 윈도우즈 3.1로요. 처음 그 윈도우즈 프로그램을 배웠는데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MS-DOS, 여러분 MS-DOS에서 프로그램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MS-DOS에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MS-DOS에서는 메인 함수가 있고요. 처음부터 모든 걸 제가 작성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윈도우즈를 배웠을 때 그 돌아가는 환경을 이해해야 되는 게 너무 크더라고요. 플랫폼이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전부 다 플랫폼을 이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니티 엔진을 이해하는 게 목적인데 유니티 엔진의 3D 그래픽 구조를 이해하려면요. 유니티 엔진이 돌아가는 그 내부 구조와 미리 정해진 함수들, API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러고 이제 차례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의된 뭐 메시지 루프라든지 콜백 함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여러분도 그냥 뭐 배워 보시면요, 뭐 시간이 지나고 계속 그 코드를 보시다 보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메시지 펌프하고요, 메시지 루프하고 그다음에 get DC begin paint 뭐 왜 이게 2개가 있지 뭐 이런 것들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요 2가지를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시지 펌프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윈도우즈에서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 뭐 예를 들면 마우스를 클릭한다든지 키보드를 누른다든지 그다음에 뭐 화면에 뭔가를 그린다든지 하는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고요. 해당하는 모든 이벤트에 대해서 그 이벤트를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이벤트 메시지 큐로 윈도우즈가 이벤트를 메시지로 포장을 해서 큐에 인서트를 합니다. 이 윈도우즈가 발생한 이벤트가 응용 프로그램 메시지 큐입니다. 응용 프로그램 메시지 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응용 프로그램 메시지 큐는 각각의 응용 프로그램마다 하나씩 유지를 하고요. 이 해당하는 메시지를 꺼내서 해당하는 메시지가 뭔지 이제 파싱을 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처리하도록 구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윈도우즈는 여러 응용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메시지만 꺼내와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응용 프로그램의 메시지를 꺼낸다든지 시스템 메시지 큐, 운영체제와 관련한 시스템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꺼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Q라는 자료 구조가 의미하듯이 그 P4라고 하죠. First in, first out. 먼저 들어온 게 있으면 먼저 빠지도록 되기 때문에 인서트 계속 해주면은 위에서는 계속 빼나가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Q에서 메시지를 빼내는 어떤 루틴, 뭐 루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것을 메시지 루프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 루프는 그 자동으로 생성된 코드에서 이 부분입니다. get 메시지가 메시지를 꺼내고요. 그다음에 디스패치 메시지가 실제로 윈도우 프로시저를 호출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get 메시지는 WMKit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빼냈을 때 0을 리턴합니다. 그래서 get 메시지가 0을 리턴하면 루프를 탈출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코드를 보면 get 메시지가 0이 아닌 동안 돌죠. get 메시지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WMKit 메시지가 발생했다는 얘기고요. WMKit는 윈도우 메시지 퀴트의 약자로 응용 프로그램을 종료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종료를 해줘야 됩니다. 화이트 빠져나가고 프로그램 종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get 메시지가 메시지를 실제로 가져오고요. 그럼 뭐 WM 페인트, WM 커맨드, 뭐 WM 사이즈는 메시지를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져온 메시지로 내가 등록한 윈도우 프로시저를 호출해 달라고 요청하는 함수가 디스패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운영 체제가 이 우선순위라든지 응용 프로그램의 호출 그 메커니즘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호출하지 않고요. 이 메시지로 나는 처리할 거니까 나를 호출해 달라라고 운영 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운영 체제가 디스패치 메시지를 받은 운영 체제가 내가 등록한 윈도우 프로시저를 호출합니다. 그래서 보면 디스패치 메시지로 내가 가져온 메시지를 파라미터를 전달해 줬어요. 이 메시지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로 윈도우 프로시저를 호출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윈도우 클래스를 등록을 할 때 윈도우 프로시저를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윈도우 중용 프로그램에서 호출되는 함수는 콜백 함수라고 해서요. 함수를 정의할 때 앞에 콜백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 윈도우즈 함수의 표준 호출 관례는 파스칼 관례인데요. 콜백 함수는 C 관례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이동을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언더스코어에 std 콜, 스탠다드 콜로 호출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 가져온 메시지가 WM 페인트 메시지다 그러면 메시지가 WM 페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문에 걸려서 이 부분이 처리가 되는 거죠. 지금 처리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WM 커맨드, WM 페인트, WM 디스트로이고요. 윈도우즈가 파괴될 때 호출되는 게 WM 디스트로이고요. WM 디스트로이에서는 지금 별다른 일은 하지 않고 윈도우를 종료하면 되기 때문에 윈도우즈 메시지 큐에 WM 퀴트 메시지를 그냥 넣습니다. 포스트 퀴트 메시지라고 하면 윈도우즈 메시지 큐에 자기 이제 응용 프로그램 메시지 큐에 WM 퀴트 메시지를 인서트합니다. 그러면은 메시지 루프에서요. WM 퀴트를 꺼내니까 0이 리턴되니까 화일 루프를 탈출하겠죠. WM 커맨드 메시지는 뭐 그 키보드라든지 아니면 윈도우즈 메뉴와 관계된 메시지이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 메시지 펌프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구조에 맞춰서 응용 프로그램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된다는 걸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get 메시지 말고 여러분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 get 메시지하고 말고 pick 메시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get 메시지를 썼는데요. 실제로 응용 프로그램 메시지 큐에서 메시지를 꺼내옵니다. 근데 pick 메시지는 꺼내오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져오기만 하고요. 메시지는 그대로 메시지 큐에 남아 있습니다. 가끔 그렇게 작성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pick 메시지를 쓰고요. 지금 표준 루프이기 때문에 get 메시지를 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윈도우 프로를 윈도우 프로시저라고 한다는 걸 아시고요.
네, 그래서 get 메시지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디스패스 메시지만 하는 이 간단한 루프로 구성을 해도 실제로 동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뭐 주석 처리하고요. 트랜슬레이트 메시지 없이 그냥 get message, 디스패스 메시지만 했죠. 이렇게 해서 빌드 한 다음에 네,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파일 메뉴에서 엑시 선택하면 이때도 예, 종료를 하고요. 그래서 제대로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트랜슬레이트 엑셀레이트가 뭘 하는지 뭐 트랜슬레이트 메시지가 뭘 하는지는 그 뭐 다른 윈도우즈 응용 프로그램 교재나 뭐 자료를 참조해서 보도록 하시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get 메시지와 디스패스 메시지만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WM 페인트 메시지는 어딘가를 갱신해야 한다면요,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WM 페인트 메시지는 아주 특이합니다. 이 메시지는 보면 다른 모든 메시지는 get 메시지를 호출했을 때 실제로 메시지가 꺼내집니다. 하지만 WM 페인트 메시지는 이 메시지를 받았으면 화면에 뭔가를 그리는 걸 갱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WM 페인트 메시지에 대해서는 그려졌다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를 들면 WM 페인트 메시지가 뭐 3번, 4번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 아직 그 전에 처리되지 않은 WM 페인트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였다가 만약에 처리가 된다면 필요 없이 똑같은 화면을 여러 번 그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WM 페인트 메시지는요, get 메시지를 호출했을 때 꺼내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되게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WM 페인트 메시지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get 메시지가 WM 페인트 메시지를 지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WM 페인트 메시지를 메시지 큐에서 꺼내서 지워줘야 됩니다. 그 일을 하는 그 특별한 함수로 호출해 줘야 됩니다. 그 함수가 뭔가 하면 그 함수가 이 begin paint입니다. begin paint는 보면 윈도우즈 메시지 응용 프로그램 메시지 큐에서요, WM 페인트 메시지를 삭제를 하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넣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begin paint를 추석 처리하잖아요. 계속해서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onPaint가 계속해서 해볼까요? 만약에 그러면은 지금은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예, 여러분 테스트 해보십시오. getDC로 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계속해서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egin paint를 호출해서 WM 페인트 메시지를 응용 프로그램 메시지 큐에서 지워줘야 되는구나. 요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WM 페인트 메시지 이외에서 디바이스 컨텍스트 핸들을 얻을 때는 getDC를 씁니다. getDC. 그러니까 WM 페인트 메시지가 발생했을 때도 getDC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DC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getDC를 쓰고요. WM 페인트 메시지에서는 begin paint가 얻은 getDC를 그대로 쓰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기본적인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구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혹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게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자료를 이걸 추천합니다. sideCommunity.com에 들어가서 MFC의 구조와 원리를 검색을 해보면은요, 여러분 MFC의 구조와 원리라는 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다운받아 보면 제가 예전에 쓴 책인데요, 2003년, 2005년에 쓴 책인데 그 윈3의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MFC라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클래스 라이브러리, 마이크로소프트 파운데이션 클래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바닥부터 한번 구현해 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료를 다 보시면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법, 그리고 MFC를 이용하는 법 둘 다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제일 처음에 봐야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더 이상 MFC가 비주얼 스튜디오 2017에는 위저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작성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2013까지는 위저드가 있으니까. 하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은 분은 이 자료를 다운받아서 원고하고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원고하고 다 같이 소스를 보면서 그 뭐 작업을 그 응용 프로그램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윈3의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에서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